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특히 마황 성분을 활용한 다이어트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방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분들, 특히 통통하고 열이 많고 허한 체질, 즉 통열어 체질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체액이 말라 내장 근육이 함께 줄어들고 역설적이게도 몸속에 수독이 쌓여서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땀을 투명한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한 사람이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기혈이 소모되어 결국은 큰일 나게 됩니다. 25년간 복진으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통열어 체질은 열독과 수독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마황과 같은 강력한 발한 성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열어 체질의 특성과 올바른 해독 방법, 그리고 내장 근육을 살리는 체질 맞춤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통열어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열어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말 그대로 통통하고 열이 많고 허한 체질입니다. 이것은 허는 기운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열은 체내에 열이 많다는 말입니다. 즉 통통하면서 열이 많고 동시에 기운은 부족한 체질이죠. 복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통열어 체질은 몸은 부드럽고 통통하면서 배를 눌렀을 때는 탄력이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쉽게 푹 들어가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열은 많은데 기운이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열독과 수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열독이라는 것은 체내에 과도한 열이 쌓인 상태를 말하고, 수독은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이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체질에게 마황 다이어트는 왜 위험할까요? 마황은 강력한 발한작용과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합성 마황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은 천연 마황과 달리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발한작용만 극대화해서 체액을 과도하게 소모시키게 되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 30대 여성분은 3개월간 마황 성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서 8kg 정도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진 결과 내장 근육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전체적으로 피부는 건조하고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 근육이란 우리 장기를 지탱하고 소화, 배설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혈액이라든지 횡격막, 복부 깊숙이 있어서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기초대사량과 체내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장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내장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에 상당 부분 기여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둘째,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됩니다. 내장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소화시키질 못하고 오히려 영양소는 잘 흡수하지 못하는데 독소는 잘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셋째는 체내 순환이 둔화됩니다. 특히 림프 순환이 저하되어서 부종이 생기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복진 진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마황 다이어트 이후 환자들은 복부의 탄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내장이 처지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 체성분 검사로서는 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변화죠. 특히 통열어 체질이 음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력은 더욱 약해져서 영양 흡수는 잘 안 되는데 수독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붓고 속으로는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중단하면 약해진 내장 근육으로는 정상적인 대사가 불가능해 더 쉽게 체중이 증가하고 이전보다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근본 원인이죠. 그렇다면 통열어 체질은 어떻게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도적 접근입니다. 열독과 수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상반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독에는 좋은데 수독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찬 녹차나 과일 주스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를 하면 오히려 수독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독에는 좋은데 열독을 악화시키는 음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운 고추, 후추, 그런 양념과 양고기나 꿩고기 같은 온열성이 강한 육류, 그리고 알코올 음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두 가지 독소에 모두 적합한 균형 잡힌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미, 보리, 수수 등 배를 부르게 하지 않는 잡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 호박, 당근, 브로콜리 같은 적당히 따뜻한 성질의 채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시금치, 부추 등은 반쯤 데쳐서 먹으면 좋습니다. 넷째, 대구, 명태 같은 담백한 흰살 생선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음식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온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양념 대신 적당한 허브를 사용하고 70에서 80% 정도 배부를 때 식사를 마치는 소식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적당히 따뜻한 생강차, 도라지, 더덕과 같은 뿌리채소, 연근, 우엉 등 순환을 돕는 식품, 팥과 녹두 같은 적당한 해독 효과가 있는 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내장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통열어 체질을 위한 올바른 다이어트는 균형 잡힌 해독과 내장 근육 강화가 핵심이죠. 마황 다이어트의 화려한 단기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지속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몇 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현미, 단호박, 대구, 연근, 도라지 등 균형 잡힌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너무 찬 음식이나 너무 뜨거운 음식 모두 피하는 중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70에서 80% 정도 배부를 때 식사를 마치는 소식 습관을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체질에 맞는 적절한 해독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외에 더 정확한 체질 진단과 맞춤형 해독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복진을 통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운자리 한의원에는 25년의 복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식단은 댓글에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